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아마 펩트론 주주분들께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을 겁니다. 네, 정말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오전에 그 엄청난 호재성 단독 보도가 터졌잖아요. 네, 주가가 19%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싶었는데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하나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급락했죠. 맞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거의 30%에 달했어요. 저도 투자를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정말 편정심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렇죠. 아마 주말 내내 월요일이 두렵다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극적인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시장의 공포가 정말 타당한 위기의 신호인지 아니면 어쩌면 거대한 귀의 직전에 마지막 흔들기인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참 어렵죠.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종종 정보가 없거나 혹은 오해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오해요.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핵심적인 사실, 팩트를 딱 분리해내고 그게 펩트론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거죠.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번 하락은 계약 무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증 심화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심리 노이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검증 심화요? 네, 어쩌면 빅딜 직전의 마지막 진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쉐이크아웃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진통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그날 오전 소식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네,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40자루를 한국에서 생산한다. 이 단독 보도였죠. 사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미 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해서 릴리가 기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고요. 네, 12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들. 그렇죠. 그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던 상황에서 이 보도가 딱 터진 겁니다. 핵심은 단순히 한국 생산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미국의 빅파마, 일라일 릴리가 SK와 손잡고 한국을 첫 GLP-1 비만약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거점으로 구축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K팜테고가 세종 신공장에서 원료 펩타이드를 만들고 바로 펩트론이 완제품 생산 파트너로 유력하다. 이런 시나리오였죠.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상상하던 가장 이상적인 퍼즐 조각들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두 회사가 협력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빅파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즉 서플라이 체인 구축의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팜테코가 최고 품질의 원료를 만들고 지리적으로 정말 가까운 오송에서 펩트론이 독보적인 기술로 완제품을 만들어요. 이걸 릴리가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물류, 품질, 기술 시너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합이죠. 특히 펩트론이 이미 650억 원을 들여서 CGMP급 신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 네, 선제적인 투자였죠. 그쵸. 이런 파트너사와의 깊은 교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투자거든요. 이게 신뢰도를 확 더해준 거죠. 이 소식 하나에 주가가 장중 한때 36만 9,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는데 네. 이렇게 장밋빛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공시 하나가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바로 펩트론이 내놓은 주주공지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시 내용이 뭐였냐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양사가 특정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제형에 대해서 인위보, 즉 생체 내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공시를 처음 봤을 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당초 11월 7일이면 평가 끝나고 바로 본계약 소식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연장이라는 단어 하나에 네. 계약 불발 아니면 치명적인 기술 결함 발견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실망감의 시간의 급락으로 이뤄진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인비보 실험 추가라는 그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장은 연장이라는 단어에 갇혀버렸지만 우리는 왜 연장하는가 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왜 연장하는가? 여기서 빅파마의 관행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라일리 같은 거대 기업은 시간과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아요. 네. 만약 기술의 가치가 없거나 문제가 발견됐다. 그럼 굳이 추가 실험을 하자고 하면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계약을 종료하고 통보하죠. 아, 그냥 끝내버리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돈과 시간을 더 들여서 추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요구는 역설적으로 이 데이터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준다면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으면 한 번 더 보자는 말조차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인비보 실험을 추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시험관 실험인 인비트로와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능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 초기 기술 검증 단계에서 실패했다면 대부분 인비트로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생체 내 실험인 인비보, 그것도 기술을 제공하는 펩트론이 아니라 기술을 사려는 릴리가 직접 데이터를 보겠다. 이건 초기 검증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방증이에요. 아,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네, 지금 단계는요, 상업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만든 약물이 실제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예측 가능하게 방출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네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약동학, PK 데이터와 양력학, PD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겠다는 거죠. 이걸 결혼에 비유하자면요. 네. 상견례는 다 끝났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모여서 구체적인 날짜랑 집 문제를 조율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연장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과거 사례가 있을까요? 빅파마와의 딜에서 비슷한 진통을 겪었던 경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과서 같은 사례가 있죠. 교과서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아, 그 글로벌 빅파마 머크와의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바이오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받는 그 알테오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머크와 기존의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는 온갖 루머가 쏟아졌습니다. 협상 결렬된 거 아니냐, 머크가 다채 기술 개발해서 알테오젠 필요 없어졌다 등등. 그럴 때마다 주가는 10%, 20%씩 급락하는 조정을 여러 번 겪었죠. 투자자들은 정말 피가 말랐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아시잖아요. 대반전이었죠? 네. 결국 조 단위의 독점 계약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니까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플랫폼 기술 계약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의 신약 물질이 아니라 여러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보니까 검증할 게 훨씬 많고 까다로워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은 그 기다림을 못 참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거죠. 알테오젠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떤 교훈이죠? 기술 자체의 본질적인 결함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협상 지연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공포에 팔아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갖고 담아야 할 강력한 매수 기회였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사례를 들으니까 지금 펩트론이 겪는 상황이 정말 기시감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대쪽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시장의 우려가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정말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거라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기술적 결함, 예를 들어 약물 방출 조절에 실패했다거나 예상치 못한 독성이 발견됐다면 릴리의 반응은 추가 데이터 요청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그건 FDA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최소한 계약은 즉시 종료, 즉 터미네이션 수순을 밟게 되죠. 아, 종료. 하지만 지금 나온 신호는 종료가 아니라 추가 검증입니다. 그것도 상업화의 마지막 관문인 PK/PD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고요. 이건 결함의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릴리가 이 기술을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에 탑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그런 신중함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료가 아닌 추가 검증이라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그날의 불안감을 키운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릴리가 분무건조, 즉 스프레이 드라이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펩티몬 기술 대신 자체 기술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공포를 증폭시켰거든요. 아, 그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채용은 SDD, 즉 분무건조 분산체 기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목적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약물의 용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요. 용해도를 높인다.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경구용 알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펩트론의 핵심 기술인 주사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서방형 주사제 기술과는 아예 적용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릴리는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시장의 강자이면서 동시에 먹는 비만치료제 개발에도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네, 오포글리프론이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 채용은 펩트론의 주사제 기술과는 전혀 별개로 릴리가 자체적인 경구제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 이건 A냐 B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릴리가 비만 치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주사제 A와 경구제 B 둘 다 가지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두 가지 오해가 같은 날 겹치면서 공포가 극대화된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평가 연장이라는 악재성 오해와 이 분무건조 채용이라는 또 다른 오해가 같은 날 겹치면서 시장의 공포에 기름을 부은 오해의 시너지가 발생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당장 월요일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네. 파편화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번 사안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연, 즉 딜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더 큰 확신을 위한 이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으로 월요일 시초가에는 주말 동안 확산된 공포 심리가 반영돼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들의 공포에 휩쓸려서 투매에 동참하는 건 실익이 적습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변동성이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펀더멘털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언제나 매력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 역시 이 계약을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는 명확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임상 일상 개시 시점입니다. 아, 임상 개시 시점? 네, 펩트론의 기술이 적용된 월 1회 제형 PT404 같은 약물의 임상 일상은요, 반드시 기술 이전 계약, 즉 라이센싱 아웃이 체결된 후에야 진행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릴리 입장에서도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월 1회 제형 시장을 선점하려면 임상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죠. 즉 그들의 계획한 임상 개시 시점이 이 계약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이 되는 셈입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의 변동성은 빅딜이라는 큰 파도가 오기 직전에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마지막 파도, 바로 쉐이크아웃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결국 일라이 릴리와의 파트너십이라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네. 주가 그래프의 등락 뒤에 숨겨진 과정의 의미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펩트론의 공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특정 펩타이드, 어설튼 펩타이드에 대한 추가 실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특정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었죠. 펩타이드가 기존에 알려진 GLP-1 유사체의 단순 검증을 넘어서 릴리가 최근 특허를 내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라면 어떨까요? 새로운 물질이요? 예를 들어 체중 감장 시의 근손실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UCN2 펩타이드 같은 추가적인 신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스마트 데포 플랫폼에 적용해보고 있는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지금의 지연은 기존에 예상했던 계약이 미뤄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포괄적인 플랫폼 계약을 위한 최종 준비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겁니다.